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업을 위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시스템 구축과 감사 대응 전략을 위한 웨비나 사회를 맡은 테크스타 도항구입니다. 모처럼 봄철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또 전문가 네 분을 모셔봤는데요. 한국 대표적인 회계법인 두 분, 그 다음에 또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면 또 떠오르는 회사죠. 네, 그 전문가 두 분 모셔봤습니다. 우선 성현 회계법인의 두 분, 그 다음에 영림원의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현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전상원 파트너입니다. 저는 오늘 외부감사인의 시각에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개요와 내부회계 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회계법인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평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진 이사입니다. 저는 경영진을 위한 내부회계 구축, 평가 시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과 여러 외부 감사인과의 대응을 통한 실무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의 고객가치 사업부를 맡고 있는 이상호 상무입니다. 저는 오늘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영림원 K시스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랩에서 고객 기업이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ERP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정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영림원 K시스템 내부회계 모듈이 갖고 있는 장점과 ERP 공급사로서 ITGC와 ITAC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현 회계법인에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감사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전상원 파트너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내부통제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부통제란 영업의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 및 규정 준수와 같은 조직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회사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임직원 등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그리고 정보와 전달체계 구축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월드콤이나 엔론 사태 등 여러 가지 회계 분식 스캔들이 발생하면서 회사의 재무제표, 즉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표시하는 숫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부 통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그로 인해 싹스라고 명칭되는 법과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싹스법을 기반으로 2003년부터 외관법의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법제화하였고, 2018년 11월 한국판 회계계획법이 시행되면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경영진은 회사의 내부 통제를 설계, 구축, 운영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의무가 있으며, 외부감사인은 매년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내부회계 감사가 도입되면서 그 의견을 공시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절차와 확신의 수준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검토와 감사의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소극적, 제한적 확신에서 적극적, 합리적 확신을 표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회사가 평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많이 의존했다면, 감사 수준에서는 회사가 실질적인 위험평가를 통해 내부 통제를 설계하였고 또한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비중도 증가하였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계라는 단어 때문에 회계팀에서 담당하는 업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내부회계 평가를 수행할 때 회계 전표에서 출발해서 증빙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회계팀이나 재무팀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회사의 통제 활동들을 들여다보면 회계 처리의 대상인 거래에 대한 통제부터 시작해서 이를 결산에 반영하는 통제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걸쳐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전사적 업무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설계되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전 임직원의 책임과 권한이 식별되고 이와 관련된 통제에 대한 문서화와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도 함께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검토 수준일 때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문서화와 많은 통제 활동들이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사적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모든 임직원이 통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음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감사 및 감리 로드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제도에 대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업과 감사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장사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감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 시행일로부터 2년에서 3년간은 제도의 최초 시행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감리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즉, 계도 기간 동안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리에 돌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도 기간 이후에는 보다 세밀한 감리가 실시되어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등 보고과정 전반의 세부적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올해 2022년부터 자산 규모가 1천억 이상의 중견 중소상장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대상이 되었고, 내년부터는 자산 규모 1천억 원 미만의 전체 상장사들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감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도 기간을 충분히 잘 활용해서 기업 내부에서는 변화된 제도를 적용하고 자발적인 점검을 마무리하여 실질적인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 도입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재무제표와는 별개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처음 법제화를 하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를 도입했지만 국내법에서는 처음에 내부회계 관리 제도 감사가 아닌 검토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내부회계의 검토가 회계 감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회계 감사 의견을 변형시키지 않고서는 내부 통제에서 유의한 미비점 이상의 검토 결과를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회계 감사를 통하여 재무제표 금액에 대한 최종 확신은 있지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내부 통제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이로 인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과는 별개로 내부회계에 대한 감사 의견만 비적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공시자료를 보면 회계감사 의견은 적정을 받았지만 내부회계 의견에서는 비적정을 받은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 하에서는 중요한 자회사에서 중대한 취약점이나 유의적인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모회사의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 감사 의견은 적정이더라도 연결기준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는 비적정 의견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2년 연속 내부회계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된다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며 기업 이미지 훼손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내용은 2020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및 검토 의견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2020년의 내부회계 비적정 사유를 보면 단기 감사 과정에서 중요한 재무제표의 수정이 발생한 경우가 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설계, 운영, 평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범위 제한이 18%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2020년 기준 비적정 사유는 총 153개 항목인데 반해 총 88개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여러 회사들이 최소한 1개 이상의 비적정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부회계 감사 시에 외부 감사인이 제기하는 주요 이슈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사 수준에서는 경영진의 적격성 및 도덕성,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적격성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독립성, 객관성과 더불어
적격성에 대한 이슈가 감사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부통제 비적정 사유에서도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사항이 14%를 차지했습니다. 거래 수준에서는 회계 추정치에 대한 통제 설계 이슈, 핵심 통제 활동의 설계 불충분, 경영진의 검토 통제 부족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IT 프로세스에서는 보안 및 접근 통제 이슈가 44%를 차지하였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무적인 관점에서는 모집단의 완전성 확인 절차의 부재, 키와 넌키 통제의 분류 오류, 통제에 활용되는 정보에 대한 검증 부재, 그리고 회사에 맞지 않는 표준 통제의 설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통제가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감사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처리 검토 및 재무제표 작성 통제 미비입니다. 이러한 이슈는 주로 감사 과정에서 단기 재무제표에 대한 유의적인 수정사항이 발생하거나 전기 재무제표의 제작성이 이루어질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내부 통제에 중대한 취약점이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주요 회계 추정의 오류나 다수의 수정 붕괴가 발생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경영진의 검토 절차인 MRC를 포함한 회계 처리 및 결산 검토 통제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범위 제한의 경우입니다. 이는 통제 설계가 미비하거나 운영평가를 미수행하거나 운영평가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여 관련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된 통제 활동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설계를 보완하고 운영평가에 대한 증적과 이에 대한 문서화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금 통제 미비입니다. 최근에 방송과 신문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금의 대여나 지급 거래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적정성 검토 없이 이루어지거나 비경상적이고 이례적인 자금 거래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결 규정에 따른 승인 절차 없이 불투명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자금의 경우 업무 부장과 권한 관리를 포함하여 엄격한 통제 활동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위 또는 태만으로 명문화된 절차 없이 고위 경영진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사회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활발한 감독 기능이 수반되어야 하며 조직 내 여러 구성원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간담회나 내부 고발 제도의 활성화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검토 통제를 의미하는 MRC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MRC는 외부 감사인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 중 하나로 내부회계 관점에서는 주관적이고 복잡한 판단이 필요하여 경영진 주장의 왜곡 표시 위험이 높아서 책임 있는 상급자의 검토를 요하는 통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확정급여 부채, 사업결합, 이연범위세 자산성, 법인세 불확실성, 유무형 자산의 손상, 종속기업 투자 주식의 손상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MRC는 외부 감사인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적용 범위, 수행 방법 등을 설계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복잡한 통제 증거 문서화 등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수행 가능한 통제 수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비용과 효익 관점에서 설계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사에 최적화된 효율적인 MRC 범위와 실무적으로 적용 가능한 검토 절차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 설계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프로세스는 특히 계좌 관리, 자금 집행, 그리고 회계 처리 관련 통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째로 계좌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계좌 개설과 폐지 그리고 변경을 요청하는 활동과 이를 승인하는 활동의 업무 분장, 그리고 공인인증서와 OTP에 대한 권한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월별 잔액대사와 이에 대한 상위권자의 검토, 그리고 주기적인 미사용 계좌에 대한 관리 통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자금 집행 프로세스에서는 자금 이체와 승인에 대한 업무 분장과 자금 이체 시 원천 증빙, 그리고 이체 대상 계좌 정보에 대한 검토와 이를 승인하는 통제의 설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ERP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나 거래처에 대한 자금 이체 시 자동으로 이체가 제한되거나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 이체 시에는 CFO나 CEO 등에게 알림이 발송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통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정행위 발생 시 장기간 이러한 사실이 감추어지지 않도록 자금 집행 부서와 회계 처리 부서의 업무 분장이 필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 시 주요 이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 제도가 감사로 상행됨에 따라 기업들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사항들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영림원 K시스템을 사용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영림원 이상호 상무님을 초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효율적인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운영을 위해 저희 영림원에서 고객을 위해 준비한 내부 회계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나 인사급여, 영업생산, 원가에 이르는 기관계 시스템의 통합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의 중견기업에서는 저희 K시스템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저희 영림원에서는 고객 기업이 내부회계 감사 시 보다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의 검토 수준에서 개발되었던 시스템을 감사 수준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고도화 작업을 완성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영림원 K시스템은 제약 바이오, 식품 유통, 반도체 장비, 화학, IT 서비스, 공공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군별 특화된 프로세스를 반영한 ERP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군별 특성에 따른 업무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제 활동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설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시스템 내부회계는 ERP를 기반으로 한 확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기존 K시스템 패키지에서 라이센스만 추가하면 내부회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내부회계 시스템에서 사용자 동기화를 통하여 ERP에 있는 인사정보와 재무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내부회계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고객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업무적인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기능은 쉽게 간과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확성과 무결성입니다. 내부회계 시스템에 ERP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후 내부회계 시스템으로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숫자가 왜곡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힘들고 불필요한 작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저희 영림원 내부회계 시스템은 K시스템 ERP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정확도와 일관적인 측면에서 이미 무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ERP라는 큰 틀 안에서 동기화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되지 않았으니 자동으로 검증되어 완전성 또한 자연스럽게 확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에게는 효율성과 데이터의 무결성, 이 보장되기 때문에 재무정보의 신뢰 확보라는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해 닿을 수 있도록
저희 내부회계 관리 시스템을 적용하여 고객 기업을 가이드할 것입니다. 저희가 내부회계 시스템을 개발할 때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감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공식력을 갖춘 회계법인에서 시스템을 검증받는 부분이었습니다. 작년에 시스템을 런칭했을 때와는 달리 감사 수준까지 시스템 기능을 끌어올리기로 결정하면서 무엇보다도 내부회계 전문가와의 협업 유무가 결국은 시스템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를 함께 진행해 주시고 계신 성현회계법인에게 지속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시스템의 설계부터 프로그램 완성도 검증까지 함께 진행하면서 내부회계 시스템을 고도화하였고 올 1월에는 MOU를 체결하여 영림원 내부회계 시스템은 신외관법을 준수하고 모범 기준에 기반한 최적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다양한 내부회계 컨설팅 및 감사 경험을 가진 성현회계법인의 내부회계 전문가들과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함께 했기 때문에 실무에서 감사의 주요 이슈 사항 및 현장의 고객 기업의 핵심적인 요구 사항들을 함께 분석하고 고려하여 이를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현재도 시장의 내부회계 시스템이 여럿 존재하고 있고 기업들은 자사의 내부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시스템을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내부회계 업무에는 많은 시간적인 로스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희 영림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부회계 운영 실무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집중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내부회계 사용자들의 효율성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도 성현회계법인과 함께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신외관법에 대한 내역을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반영하고 유지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K시스템 내부회계는 ERP에서 인사정보 및 계정 과목을 실시간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버튼 하나로 내부회계 운영자가 원하는 시점에 ERP 사원 정보 및 부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계정 과목 또한 ERP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스코핑 프로세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스코핑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중요성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에 의해 유의미한 계정 과목을 선정하고 경영자의 주정을 식별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파악하게 됩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과정에서 ERP 데이터를 별도로 업로드를 하게 된다면 업로드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저희는 별도의 파일 업로드가 아닌 같은 ERP 내 확정되어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기화하여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미 데이터의 완전성과 무결성이 확보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가 가능한 부분이 바로 K시스템 내부회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TGC와 ITAC, 즉 IT 전반에 대한 일반 통제와 응용 통제 부분도 시스템 관리자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RP 시스템 내 적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감사 시점의 결과에 대한 통제가 아닌 ERP에서 데이터 처리 시점의 사전 통제가 가능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객사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일부 ITAC의 경우 추가 개발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K시스템 내부회계의 주요 기능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핵심적인 기능은 모집단 관리입니다. 모집단은 자동 샘플링을 지원하고 샘플 추출 후 모집단 샘플과 관련 증빙 자료의 경우 사용자가 수동으로 첨부하는 방식이 아닌 버튼 클릭 하나로 간편하게 전패 증빙 자료를 ERP에서 가져와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표 이외에 다른 경우에는 일부 추가 개발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모집단 샘플의 70% 정도가 전표라는 점에서 볼 때 이 기능은 실로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 내부회계 담당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모집단 샘플의 증빙자료 첨부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회계 시스템은 이런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확실한 기능으로 내부회계 감사 시 별도의 검증을 받는 수고로움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완전성과 무결성을 자동 보장해 줍니다. 두 번째는 ERP를 통한 개정 과목 연동 후 스코핑을 통한 통제 활동과 개정 과목의 매핑이 가능하고 각 개정 과목의 위험도 통제 주기, 핵심, 비핵심 판단 단계가 완료되면 통제 기술서를 확정할 수 있어 위험 평가 파일을 별도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아닌 흐름이 끊기지 않는 일련의 과정으로 일관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위험 평가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도 차별화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ERP와 연동을 통한 기본적인 정보 동기화로 업무를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ERP 외에 그룹웨어 연동을 통해 관련 품위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여 관련 업무의 최적화로 업무 부담을 굉장히 경감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RCM, ELC, PLC를 비롯한 모든 데이터는 엑셀로 한꺼번에 업로드할 수 있으며 통제 활동의 변화 관리 또한 가능하고 감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 꼽히는 MRC, EUC, IPE 세부 관리를 위한 게시판을 제공합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하나의 통제 활동에 여러 개의 부서에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데 K시스템 내부회계는 통제 활동과 담당 부서를 1:1 구조가 아닌 1:N, 즉 여러 부서와 매핑할 수 있도록 개발한 부분도 저희 시스템만의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회계 운영관리의 현황과 진척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대시보드를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내부회계 업무 관련자가 스스로 평가와 관련된 진행률을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의 지원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위한 K시스템 내부회계 프로세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운영관리, 평가관리, 그리고 모니터링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험 통제 매트릭스인 RCM을 비롯하여 MRC, EUC, IP 관리 및 모집단을 등록하고 스코핑을 거쳐 위험평가 및 ITGC 스코핑 처리하는 등 운영관리 단계에서 시스템 사용을 위한 마스터성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인 평가관리에서는 전사 수준 통제인 ELC와 업무 수준 통제를 의미하는 PLC 등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실제 설계평가와 운영평가를 지원합니다. 앞서 등록했던 모집단에 대한 관리와 변화관리가 가능하며 평가가 종료된 이후 내부회계 운영자가 미비점 평가 후에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이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대시보드 및 게시판과 증적 자료를 입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단계에서는 평가와 관련된 이슈 발생 내역이나 평가 진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회하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영림원의 내부회계 프로세스는 K시스템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본적으로 인사정보, 재무정보, 모집단 정보를 가져온 뒤 단계별로 진행되게 된다는 점이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저희 영림원 소프트랩은 고객기업이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항상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거에 따르면 K시스템을 활용해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제대로 잘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RP와 연동돼 증빙과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과 일련의 평가 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를 시스템에서 기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이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외부 감사인의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실무 사례에 대해서 또 이현진 성현회계법인 이사님을 초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현회계법인 이현진입니다. 2019년도에 처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은 자산 2조 이상 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제정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및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모두의 신모범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명확한 평가 기준, 감사 기준 판단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감사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 5천억 이상의 상장사들이 내부회계 감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여러 실무 사례와 Q&A가 발표되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실무적으로 외부 감사인에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받으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규모 상장사의 경우에는 더욱더 경영진과 외부 감사인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외부 감사인과의 주요 논의사항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통제 활동의 설계와 통제 평가 모집단 검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검토 수준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오던 회사의 담당자분들이라면 통제활동의 핵심 통제활동과 비핵심 통제활동 두 가지 구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5번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핵심 통제, 키 컨트롤이란 재무제표 왜곡 표시 위험을 줄이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제활동으로 다른 어떤 통제보다도 회사가 해당 계정 과목의 왜곡 표시를 위험을 방지하는 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통제활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무제표상 특정 계정 과목 또는 한 개 이상의 계정 과목과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면 핵심 통제활동으로 설계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특정 계정 과목과 연결되어 있지 않거나 보완적이고 중복적으로 설계된 통제활동들은 비핵심 통제활동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제활동 선정에 있어서 경영진의 선정 범위와 외부 감사인의 선정 범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설정하지 아니했으나 외부 감사인이 제시한 핵심 통제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우선 감사인은 선정하였으나 경영진이 선정하지 않은 부분의 통제가 미비하지 않고 위험 평가를 통한 프로세스상의 미비점이 없다면 일치된 부분에 대한 핵심 통제 활동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통제 활동에서 미비점이 발생하는 경우 의견 변형이 가능하다면 핵심 통제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미비점이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 평가나 프로세스 단에서 미비점이라면 다른 통제 테스트 성격, 범위, 시기를 조정해서 핵심 통제 활동을 선정 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통제, 비핵심 통제 선정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후에도 핵심에서 비핵심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에도 기준과 사유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저희가 회사의 내부회계를 구축하면서 대부분의 외부 감사인이 요청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검토 수준일 때는 많은 회사들이 해당 사유를 문서화하지 않고 핵심에서 비핵심으로 또는 비핵심에서 핵심으로 변경을 하셨다면 감사 수준일 때는 변경 시마다 기준 또는 사유를 문서화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감사인의 요청으로 수정을 하셨다고 해도 해당 사유의 이력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내부회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셨다면 많은 산출물을 엑셀이나 PPT로 구비하고 계실 텐데요.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핵심 통제활동의 선정 기준, 그리고 위험평가도 시스템상에서 하실 수 있으며 별도 변화관리 문서를 구비하지 않으셔도 변경사항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기 때문에 문서관리의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집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수준에서 외부 감사인과의 주요 논의사항 중에서 11%를 차지하고 있는 통제평가 모집단 검증에 대한 이슈를 설명드리려면 우선 모집단을 추출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통제활동 평가를 위한
모집단의 실제성 및 완전성 확인은 감사인의 주요 체크 포인트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제활동 설계 단계에서 모집단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세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 예시를 살펴보면 신규 계약 체결 리스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회사의 통제가 달리 설계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의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통제활동에서 신규 계약 체결 리스트를 모집단으로 설정한다면 수작업으로 계약 리스트를 관리하는지 또는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산관리가 되어지는지에 따라서 모든 계약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완전성 검증을 해야 합니다. 완전성 검증은 추출된 모집단이 전체 내역을 완전하게 다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ERP와 연계된 내부회계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사전에 정의된 모집단 추출에 자동화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별도의 완전성 확인 절차가 필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영림원 ERP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들이라면 모집단을 개별로 시스템에서 다운받아서 내부회계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수고를 줄이고 시스템상에서 바로 모집단을 끌고 오는 방식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모집단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샘플을 선정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모든 거래 내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안 통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IP라는 개념입니다. Information Provided by Entity라는 IP, 회사가 제공한 자료의 원천 데이터를 가르치는 명칭이며 통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IP가 있다면 그 IP가 신뢰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의 절차로는 각 IP에 대한 소스 데이터, 리포트 로직, 파라미터 검증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추가적인 문서화로 인해서 실무적으로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회계 설계 시에 검증 절차를 포함하여 설계를 하지만 평가를 할 때도 IP가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서 입력의 무결성, 추출 가공 위험을 어떻게 확인하고 해칭했는지 평가지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무적으로 외부 감사인마다 IP의 기준이나 검증 방법에 대한 견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외부 감사인이 회사가 추출한 자료에 대해서 무결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다른 대체적 절차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내부에게 감사를 시작한 미국의 경우에는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IP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I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출된 데이터의 기준값, 즉 헤더를 시스템상에서 관찰 또는 캡처하여 전체 모집단이 완전한지 확인하거나 쿼리를 첨부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매뉴얼로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오류나 실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ERP와 연동된 K 시스템을 활용하신다면 회사의 IP를 ERP에서 직접 가져와 내부회계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결성과 추출, 가공 위험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커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머리에 쏙쏙 들어오시죠? 역시 괜히 회계법인 전문가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핵심 이슈와 실제 구축 사례 설명을 드리니 어려웠던 내용이 바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 이슈에 대해서 영림원 소프트웨어랩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문가시죠? 이상정 책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림원 소프트랩 이상정입니다. 이어서 앞서 언급되었던 모집단 기능을 포함해서 영림원 K시스템 내부회계 모듈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흐름을 보시면 스코핑을 통해 중요한 계정 과목을 선정하고 프로세스 위험 평가를 진행해서 통제 기술서라고 하는 RCM에 반영한 후 이후에 평가를 진행하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회계 모듈 사용자는 크게 내부회계 운영자, 평가자와 현업 담당자, 그리고 평가 승인자와 CF를 비롯한 경영진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크게 5개의 역할로 나눠서 각각의 사용자는 내부회계 업무 R&R에 맞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서 시스템을 통한 내부회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모집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모집단 등록 자동 추출 화면은 RCM을 통해 도출된 모집단과 모집단을 구성할 항목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모집단을 입력한 이후에 모집단과 연결된 통제활동을 통제활동 연결이라는 탭에서 설정하게 되면서 평가 수행 시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시스템의 강점으로 재무회계 모듈의 전표를 내부회계 모듈로 자동 추출하는 기능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좌측 모집단 복리후생비를 전표해서 자동 추출하기 위해서 자동 추출 탭에서 해당 계정이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모집단 수행 대상 관리 화면에서 평가 주기에 발생한 전표 내역 중에 복리후생비에 대한 모집단이 자동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 추출된 모집단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추출된 내용이 ERP의 전표 내용과 동일한지를 검증하고 모집단의 완전성에 대한 확인 내용과 확인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모집단 내역의 전체 147건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ERP의 전표 조회 화면에서 회계 기간에 발생한 복리후생비에 승인된 전표 147건과 그 개수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 수행이라는 세부 화면이 아니더라도 모집단 대상 관리 화면에서도 자동 추출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의 모집단 수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전표와 일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모집단 수행 화면에서 연결 화면으로 이동을 클릭하면 해당 모집단의 발생 전표 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표 기표 시점에 첨부된 파일이 있다면 해당 파일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업무 효율성은 앞서 회계사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내부회계의 데이터 완전성 검증이라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자동 추출에 대한 파라미터를 볼 수 있어서 완전성을 검증할 때 평가 주기에 해당하는 회계기간의 동일한 계정 과목으로 실제 추출을 진행한 시간과 함께 해당 파라미터를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감사 시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모집단과 연결된 업무 수준 운영 평가 화면에서는 모집단 샘플링으로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에 대한 담당 부서와 추출 건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업무 수준 운영 평가에서 통제활동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증빙 자료도 전표와 연결되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전표 행 번호로 전표 내역 화면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여러 행이 기표되어 있어도 첨부되어 있는 증빙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집단 샘플에 대한 증빙을 찾아서 붙이고 담당자가 요청하면 보내줬기 때문에 업무에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영림원 패키지에서는 전표 증빙에 대해 파일 첨부 기능이 있어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차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 화면으로 이동이라는 기능을 통해 전표의 상세 내용까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첨부된 증빙을 확인한 이후 통제 활동에 맞춰서 평가가 진행됐으면 검토 결과는 패스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와 연결돼서 완전성 검증되는 이러한 모집단 프로세스 부분이 K시스템 내부회계 모듈에서 강점으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요 기능으로 스코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스코핑 환경 설정을 통해 기본적인 설정과 스코핑에 대한 주기를 등록하고 지금 보시는 스코핑 문서를 작성하는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코핑 환경 설정에서는 ERP에서 가져올 재무제표 양식과 스코핑에 대한 기본 정보가 되는 매출액, 총 자산, 그리고 법인세 차감 전 단기 순이익을 설정합니다. K시스템에서는 추가적으로 질적 요소와 발생 가능성에 따른 위험도, 샘플링 가이드와 같이 위험 평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코핑 문서 작성 단계에서 총 9개의 관련 화면으로 스코핑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산표 부분을 보시면 회계 기간 내에 계정별 금액을 시산표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 가져올 수가 있고 신규 계정 과목이 추가된 경우에는 시산표의 색을 다르게 구별해서 사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스코핑의 중요성 기준 금액 산정에서 양적 중요성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이나 법인세 차감 전 단기 순이익 또는 재무상태표의 총 자산을 기준 요소로 잡아서 양적 중요성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기 중간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에 대해
연 환산으로 그 기준 금액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요한 계정 과목 선정에서는 앞 단계인 중요성 기준 금액 산정에서 계산된 양적 중요성 금액 이상인 계정 과목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질적 요소의 기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 기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질적 요소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적 중요성 항목은 체크하는 방식과 점수제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점수제의 경우 평균 점수가 설정된 점수 이상인 경우에 질적 중요성 판단 기준에 표시가 됩니다. 특징은 사용자가 시산표에서 가져오기를 다시 실행하는 경우 그 다음 단계인 중요성 기준 금액 산정의 양적 중요성 금액이 자동으로 재계산돼서 최종적으로는 중요한 개정 과목 선정에서 변경된 양적 중요성 금액으로 그 중요성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앞 단계에서 재처리를 하게 되면 뒤에 프로세스도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생산성까지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위험평가는 외부 보고 재무제표에 중요하게 왜곡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는 행위로 스코핑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 위험평가에서 계산이나 수정된 위험도, 통제 주기, 샘플 크기를 RCM에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내부회계 흐름을 시작으로 주요 기능인 모집단 기능과 스코핑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웹이나 자리다 보니 시스템에 대해 하나하나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K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웹이나 이후에 시스템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자리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영림원 ERP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들은 내부회계관리 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핵심 통제 활동 선정 기준의 문서화나 모집단의 완전성, 무결성에 대한 부분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내부회계관리 제도에서 ITGC라고 하는 IT 일반 통제에 대한 내부회계 감사와 회계 감사의 일환인 전산 감사를 받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 어떤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시스템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전문가를 모셔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 보여드렸던 감사인의 주요 논의사항 중에서 ITGC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실무를 하면서 자주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는 ITGC와 내부회계 감사, 전산감사, IT감사, 디지털감사 여러 가지 IT 감사 관련 용어가 있는데 뭐가 뭔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ITGC라고 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측면에서는 회사의 정보 시스템 환경, 즉 IT 환경의 통제 활동을 구축, 설계, 운영,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외부 감사인이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전산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장사 금융기관들이 전산감사를 받아왔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검토해서 감사 수준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내부회계 신모범 기준의 IT 관련 원칙과 중점 고려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ITGC를 설계, 운영하고 평가하여 이에 대한 전산감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을 때 회계감사팀과 전산감사팀이 각각 다른 시기에 방문하기도 하고 대응하는 현업 부서도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로만 생각하신 경우도 많은데 사실 전산감사를 통해서 전통적 회계감사의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전산감사는 회사의 정보 시스템 환경, 즉 IT 환경의 내부 통제와 위험평가가 전체 감사 계획의 수립과 테스트 수행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IT 환경의 미비점이 전사 수준과 업무 수준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 이상 통제활동 의존 전략을 수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전산감사를 통해서 데이터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의존할 수 있다면 기말감사의 성격, 범위, 시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감사에 의존할 수 있는 IT 환경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인정받아서 회계감사의 실증 절차 및 대응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ITGC를 잘 설계하여 미비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산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외부감사 대응만을 위해서 ITGC를 운영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IT 기반의 데이터나
환경, 업무 처리 통제 등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사고나 오류를 예방하고 적시에 적발하기 위해서라도 ITGC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제가 ITGC라고 IT 관련 통제를 통칭했는데요. 사실 IT 통제로는 ITGC, IT 제너럴 컨트롤인 일반 통제와 ITAC, IT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인 응용 통제가 존재합니다. ITGC는 접근 보완, 프로그램 변경, 개발, 운영 4가지 개념이 존재하고 ITAC는 권한, 시스템 설정, 예외사항 보고서, 인터페이스 4가지 개념이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 ITAC는 자동 통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수준에서 ITAC가 식별되는 관련 시스템이 있다면 해당 시스템을 인스콥 시스템, 즉 ITGC 대상 시스템으로 설정해서 그 시스템의 일반 통제 항목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제가 앞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수준에서 ITAC가 식별되는 관련 시스템이 있다면 해당 시스템의 ITGC 일반 통제 환경을 설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TAC 테스트를 위해서는 반드시 ITGC 테스트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프로세스 레벨에서 ITAC는 시스템 내 설정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검토 결과를 감사 대상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변경 관리 프로세스인 ITGC 테스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특정 시점에 ITAC가 유효할지라도 관련 ITGC가 미비하다면 ITAC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3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점에 ITAC인 판매단가 설정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판매단가 등록, 변경, 삭제 기능이 심어져 있는 구매 시스템에 대한 접근 보완, 변경, 개발, 운영 절차가 유효하지 않다면 10월 31일에 테스트했던 판매단가 설정은 그 시점에 유효하지만 그해 전체에 걸쳐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ITAC를 지지할 수 있는 ITGC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업무 프로세스에서의 ITAC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법에는 테스트 오브 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ITAC를 테스트할 때 무조건 한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성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과 관련돼서는 테스트할 때 회사의 매출 유형, 즉 국내 매출, 수출, 수수료 매출 등에 따라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고 테스트할 때 값을 넣어서 포지티브 테스트와 네거티브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한 보유자에 대한 테스트라면 권한 보유자 전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포지티브 테스트와 비권한자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네거티브 테스트를 동시에 설계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각 프로세스별 단계를 보시면 매출 프로세스의 고객정보 등록 관리부터 시작해서 권한, 이중 입고가 불가능한 시스템 설정, 반품 내역이 반영된 재고수불부 출력, 승인이 완료되어야 재무제표에 계상되는 임시전표 등 전산적으로 설정 및 통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관련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ITAC는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권한 분리, 업무 분장에 관한 부분이라고 답변하겠습니다. 권한을 분리하고 업무를 분장하면서 사건, 사고를 모두 다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이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15번 기준에서는 실제 업무단의 업무 분장이 전산상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세그리게이션 오브 듀티라는 SOD 매트릭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성자, 승인자로 구분하여 이때 승인자가 승인을 할 수 있는 적격성 있는 권한자인지도 보게 됩니다. ITGC에서는 슈퍼 유저와
데이터 직접 변경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슈퍼 유저는 권한을 부여하고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저로 경영진의 승인 통제를 우회할 수 있으므로 중요도가 높습니다. 다만 많은 중소 중견 상장사들은 표준화되어 있는 ERP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이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슈퍼유저 권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직접 변경은 IT 일반 통제 영역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활동으로서 재무 데이터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변경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 또한 중소상장사들은 데이터 직접 변경에 대한 이력조차 관리가 안 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권한에 대한 미비점은 대체적 절차를 통해서 특정 사용자들이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수행한 내역을 전부 추출하여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게 감사가 시작된 대상 기간에 데이터 직접 변경에 대한 이력이나 승인 여부 이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파급 효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회사 규모에 어느 정도 IT 통제나 인력, 시스템이 필요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IT 환경은 단기에 개선되는 업무 프로세스 통제와 달리 규정의 신설이나 통제 세팅의 시간, 그리고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적 제약이 많습니다.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고 통제를 강제화하여서 관리하는 것만이 효과적인 내부 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비용과 효익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인 내부 통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통제가 무엇인지 식별해서 ERP 및 관련 시스템에서 개선 가능한 부분을 추가로 개발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것도 권고드립니다. 네, ITGC라고 하는 IT 일반 통제와 ITAC의 IT 응용 통제에 대한 개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전산감사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림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이상정 책임을 통해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술 일반 통제 ITGC에 대한 영림원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정보 시스템은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그 복잡도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중 ERP는 최근 강화된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영향으로 중요한 전수함감사의 대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이슈 중 하나인 바로 IT 통제 이슈입니다. 특히 2022년도 적용되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제도 운영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바로 이 IT 환경의 복잡성에 따른 IT 통제 부분일 것입니다. ITGC는 재무제표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에 대해 정보 보안과 접근 통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변경, 마지막으로 컴퓨터 운영이라는 4가지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시스템이 대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접근 통제를 위해서 강력한 비밀번호 통제 절차가 시스템에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영림원 K시스템 ERP에서는 사용자 접근에 대한 다양한 통제 정책을 시스템에 설정하고 이를 바로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암호에 대한 복잡성을 설정하거나 로그인을 할 때 SMS를 통해서 2단계 인증을 확인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용자 아이디에 접속 가능한 IP를 설정해서 허가된 IP 이외에는 접근이 불가하도록 통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 시점에 인사정보와 연계돼서 일반적으로 입사 발령 이후에 사용자를 생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퇴사자가 발생하게 되면 권한에 대한 회수와 함께 시스템 접근을 통제해야 하는데 퇴직 발령 시 자동으로 시스템 접근이 통제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계정을 생성한 이후에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는 세분화된 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접근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적용되어 있는지도 사용자별로 또는 권한 그룹별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화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접근관리 정책에 따라서 사용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게 되면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접근된 화면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접근 시간, 그리고
접근관리 정책이 위반되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실시간으로 정보관리자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관리 정책과 사용자 계정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전산 계정과 전산 정보를 보호하고 유기적인 보안 정책에 보다 세밀한 통제 활동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ITGC에 이어 정보기술 응용통제, 자동통제라고 하는 ITAC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AC는 ITGC가 잘 이루어진 상태에서 업무 프로세스상에 자동화되어 있는 업무에 관한 통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숫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고서 형태나 엑셀 형태의 IPE, EUC에 대해서 나온 값이 입력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서 재무보고와 관련된 거래들이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에 도움을 주는 통제 활동입니다. 이에 대응해 K시스템 ERP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권한을 부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과 주요 마스터 정보인 거래처 정보, 품목 단가 정보, 그리고 원가 배부 방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 승인 절차가 프로세스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승인 절차를 중간에 두어서 주요한 계정 항목에 대해서 잘못된 수정을 방지하고 변경에 대한 내역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 회계 장부의 금액 반영에 있어서 K시스템 업무별 자동 전표 처리 기능을 통해 ERP에 등록된 원천 금액을 가공 없이 회계 장부에 반영하고 고정자산에 등록된 내역 연수와 상각률 정보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자동 계산되고 설정된 원가 배부 기준에 따라서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재무보고와 관련된 정보들이 ERP를 통해 타당하고 적절한 승인을 거쳐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ITAC의 주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ERP 공급사로서 ITGC와 ITAC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발표들 잘 들으셨죠? 네, 저도 많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네 분 모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그런 어떤 의문점들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전담 조직인 내부 감사팀이나 내부 총재팀 꼭 필요합니까?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평가 업무는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수반되는 업무의 양이나 복잡성이 높은 만큼 어느 조직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지 많은 회사에서 고민하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전담 조직의 구성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것 같은데요. 많은 회사들이 해당 업무가 할당될 수 있는 내부감사팀과 같은 기존의 조직이 없고 인적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통제 업무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팀을 신설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외관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전담 조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현업 부서와 독립된 전담 조직의 대안으로는 평가 시점마다 여러 팀의 인원을 TF팀으로 구성하거나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평가를 아웃소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TF팀 구성이나 아웃소싱 없이 현업부서의 인원이 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평가자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제 운영자와 같은 팀 인력에 의한 평가는 독립성이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독립적, 전문적 추가 검토나 독립적인 자에 의한 샘플 선정 등을 통하여 보완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회사들의 규모가 서로 다를 텐데요. 이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시스템 도입도 모든 기업의 필수적인 요소인가요?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시스템 없이 컨설팅 내용을 구축한다는 것은 내부회계 담당자와 수행자 모두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업무인 것은 사실입니다. 시스템에서 주요 기능으로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관장하고 업무 흐름도, 업무 기술서, 기술 통제서 등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 관련 업무별 문서를 관리하게 되며 각 문서의 버전 및 변화 관리 등 이처럼 문서 관리 기능부터
워크플로우를 제공하여 수행자가 다음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부분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존 자료에 대한 보관 및 이력 관리 측면에서도 도입 시 다양한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웨비나를 시청을 하셔서 더욱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시스템 도입 여부가 필수냐 아니냐를 묻는다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휴먼 에러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의 도움 없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맞이한다는 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먼저 도입한 자산 총액의 규모가 훨씬 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내부회계 컨설팅 이후에 시스템을 구축한 데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회계 관리 제도 구축 시 ELC, PLC 등을 비롯한 수많은 산출물 관리 측면에서도, 그리고 원활한 평가 운영을 통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시스템 도입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내부 보고를 할 때 적용기법 문단 17에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의 평가와 설계 운영 개념책의 원칙 16의 독립적인 평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참 복잡해 보입니다. 먼저 평가 및 보고 적용 기법에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의 평가는 평가를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서 평가자가 통제 운영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자임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평가자에 따라서 독립적인 평가인지 자가평가인지로 나뉘게 됩니다. 반면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모범 기준의 독립적인 평가는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평가 주기에 따라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평가로 나눠지게 됩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상시적,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평가로 경영진의 일상적인 일상감사나 모니터링 활동이며, 독립적인 평가는 주기적 또는 필요시에 별도의 일정이나 평가자를 통해서 수행하는 평가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독립적인 평가는 연중 횟수를 설정하여 1회에서 3회 정도를 수행하기 때문에 예외 사항들을 적시에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영진은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설계하고 운영하여 상시적 모니터링과 독립적 평가가 적절한 비율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네,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전산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경영진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전산 시스템의 중요한 변화는 정보기술 일반 통제라고 하는 ITGC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세스에 내재된 자동통제 ITAC를 포함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정도를 평가한 뒤에 기존 통제의 개선이나 신설이 필요한지를 내부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가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경우에는 설계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적용하는 단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변화사항을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설계 문서에 반영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사나 외부 감사에는 내부 회계 관리 제도상 발견된 미비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나 외부 감사에는 미비점이 중요한 취약점인지 분류하기 위하여 동일한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가장 우려시하는 상황은 내부회계 평가 결과로 인해서 내부회계 제도 감사나 검토 의견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일 것 같습니다. 미비점은 평가 과정을 통해서 단순 미비점, 유의한 미비점, 그리고 중대한 취약점으로 분류되는데, 이때 보안 통제의 존재 여부를 고려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춘 객관적인 관리자의 관점으로 해당 미비점으로 인한 재무제표 왜곡 표시의 발생 가능성과 금액적 크기를 고려하도록 내부회계 모범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경우에는 감사기준서 1100에 따라 미비점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부회계 모범 기준의 적용 기법에서 다루고 있는 평가 방식과 일부 차이는 있으나 동일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에 하나의 미비점에 대해 회사와 외부 감사인의 결론이 다를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감사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전문 내용,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들 많이 물어보셨고 답변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또 영림원 측에 요청하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답변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발표 참여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